안녕하세요. 벤틀리 시스템즈에서 오프쇼 프로덕트를 담당하고 있는 시니어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서빛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해상 운송 해석입니다. 해상에서 구조물을 운송할 때는 운송관의 벤슬의 모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속도에 대해서 반드시 구조물의 강도 체크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가속도로부터 어떻게 관성 하중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방법이 널리 사용되는지, 그 한계점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추천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송 해석에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전체 운송 해석의 절차를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 오른쪽에서 보시듯이 빔 엘러먼트로 모델링된 카고와 그리고 패널로 모델링된 베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모델링이 준비가 되셨으면요, 디프레션 해석을 진행을 합니다. 디프레션 해석의 목적은요, 얼마만큼의 하이드로다이나믹 프레셔가 베슬에 작용하고 있는지를 계산하는 해석이고요. 이 해석의 결과로요, 익사이테이션 폴스 그리고 에디드 매스와 댐핑에 대한 코에피션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요, 모션 리스폰스 오퍼레이터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RAO라고도 부르고요, 혹은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여기서 모션이라는 의미는요, 변위, 속도,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속도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계산된 가속도에 대한 RAO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너셜 로드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물에 작용하는 이너셜 로드를 계산을 하면요, 이 이너셜 로드와 구조물의 자중을 합쳐서요, 구조 해석을 진행을 하고요, 스트레스와 디플렉션 값을 바탕으로 코드 체킹을, 포스트 프로세싱을 진행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저희가 오늘 같이 알아볼 것은요, 모션에서 하중을 생성하는 여러 어프로치들과 구조 해석 후에 특수한 구조 엘리먼트에 대한 코드 체킹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AO 계산 후에 모션으로부터 하중을 생성하는 스텝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요, 화면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총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모션 RAO에서 바로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을 해서요, 최대 발생 가능한 맥시멈 엑셀레이션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엑셀레이션을 가지고요, 또 다른 해석 프로그램으로 가셔서 거기서 하중을 생성을 하셔서요, 구조물의 자중과 합쳐서 구조 해석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모션 RAO에서 바로 엑셀레이션 RAO를 이용을 해서요, 구조물 각각의 엘리먼트에 작용하는 로드 RAO를 계산을 하고요, 그 후에 스트레스 RAO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 RAO에서 확률을 바탕으로 스트레스를 계산을 해냅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와 자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조합을 해서요, 구조 해석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요, 타임 신세시스라고 부르고요, 랜덤시에서 구조물의 반응을 직접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3시간의 시뮬레이션 동안의 구조물의 리스폰스를 관찰을 하고요, 각 육자유도별로 각각 맥시멈과 미니멈 리스폰스가 나온 타임 스텝으로 가서요, 하중을 생성해내고 구조 해석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3가지의 방법이 있고요, 이 어프로치들이 지닌 장점과 단점을 각각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을 같이 살펴보시면요, 이 3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인데요, 우선 디프렉션 해석 후에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모션 리스폰스 오퍼레이터라는 테이블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RAO고요. 보시면 입사, 인카운터 프리퀀시별 6자유도에 대한 모션을 각기 나타내줍니다. 이 모션 리스폰스 오퍼레이터하고요, 웨이브 스펙트럼과의 조합을 통해서요, 이러한 모션 스태티스틱스 테이블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테이블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요, 우선 이 테이블이 계산된 지점이 나오고요, 각 육자유도별로 각 확률에 따른 이 엑셀레이션 값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맥시멈 값이 있는데요, 이 테이블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이 하시는 거는요, 여기서 히브 맥시멈, 롤 맥시멈, 피치 맥시멈을 각기 추출하셔서요, 다른 프로그램으로 가셔서 히브와 롤, 히브와 피치 조합을 하셔서 하중을 생성해내셔서 구조 해석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요, 이 값들은 페이스가 고려되지 않은 값들입니다. 즉, 롤의 맥시멈이 발생을 했을 때 히브의 맥시멈은 다른 페이스에서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혹은 각기가요, 이 각자의 값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맥시멈 엑셀레이션만을 조합을 해서 사용하는 건요, 너무 보수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큼 보수적인지 예를 통해서 보여드리면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박스 모양의 바지와 빔 엘리먼트를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똑같은 환경 하에서요, 한 번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모션 해석을 통해서 모션 스태티스틱스 테이블을 얻었고요, 또 한 번은 디프렉션 해석 후에 바로 타임 도메인 해석, 3시간의 타임 도메인 해석을 해서요, 그 중에서 롤이 최대치가 발생한 타임 스텝에서의 모션 값을 뽑아냈습니다. 모션 스태틱스 테이블을 보시면요, 히브에 대한 값은 1.825, 롤은 2.895, 피치는 0.024인데요. 페이스를 고려시켜서 봤을 때요, 롤은 맥시멈이 2.67로 프리퀀시 도메인 값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히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피치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2.48을요 빔C로 했습니다. 만약에 쿼터링 C나 혹은 헤드 C로 해석을 진행을 했으면요, 아마 피치도 많은 차이를 보였을 겁니다. 이 비교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페이스와 고려된 것과 고려되지 않은 것은 정말 많은 모션 값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요, 이 두 가지의 케이스를 바탕으로 각기 로드 케이스를 싹스에서 생성해 봤을 때 얼마만큼의 하중의 차이가 있는지, 얼마만큼의 스트레스의 차이가 보이는지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싹스로 구조 해석을 한 결과 화면인데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가져온 모션 스태티스틱스 테이블은요, 이런 식으로 하중 조합을 했습니다. 즉 플러스 롤 플러스 히브, 마이너스 롤 플러스 히브, 이런 식으로 하중 조합을 해서요, 최대치를 리스팅을 해놓은 거고요. 페이스가 고려된 경우 같은 경우는요, 이럴 필요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냥 계산된 값 그대로 넣고 하중을 생성해내고 구조 해석을 했습니다. 타이다운 멤버에서의 스트레스를 보시면요, 특히 밴딩 부분에 대해서요,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결과 값이요, 밴딩 때문에 부재 자체가 폐해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구조물이 복잡해진다면요, 이 페이스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의 차이는요, 훨씬 더 큰 차이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저분들을 만나서 이런 부분을 드리면요, 보수적인 값으로 해석을 해서 문제가 없다면 예비 해석으로는 문제가 없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만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이 어프로치가 지닌 다른 고질적인 문제점들을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 외에 모션 스태티스틱 테이블에서 가속도만 사용해서 하중을 생성해내는 또 다른 문제점은 가속도로부터 하중을 생성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서 모션으로부터 하중을 생성해내는 하나의 방식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오리는요, 리지드 바디의 특정 모션 센터에서요, 바디 내의 다른 지점에서의 가속도 값을 계산해내는 이론입니다. 우선 화면에서 보이는 포인트 O는요, 모션 센터고요, 포인트 M은 조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특정 모션 센터에서의 좌표값과 이 지점에서 가속도 값을 인풋을 하면요, 각 모션 센터와 조인트에서의 이 알파, 앵글인 알파를 체크를 하고요, 해당 지점에서의 가속도를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가속도는 탄젠셜 엑셀레이션과 센트리푸갈 엑셀레이션이 이용되는데요, 각각 모션 센터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것을 두 성분으로 하는 최종 조인트에서의 가속도로부터 빔 엘리먼트의 무게가 곱해져서 최종 하중이 결정됩니다. 이 계산을 각 트랜스레이션 방향과 로테이션 방향에서 각각 수행을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첫 번째는요, 모션 센터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모션 센터로부터 조인트의 거리와 각이 하중 계산 시 하나의 텀인데요, 이 모션 센터가 모든 자유도에 대해서, 즉 롤, 피치, 여에 대해서 하나의 모션 센터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플로팅 시스템의 경우 롤에 대한 모션 센터, 피치에 대한 센터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션 센터만 존재하는 것이 첫 번째 한계점입니다. 두 번째, 가속도의 계산에 있어서 대부분 모션 센터가 가속도 텀만을 이용되고 속도를 이용한 센트리푸갈 엑셀레이션은 계산에서 무시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성된 이너셜 로드가 가진 문제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멤버 끝단에서 가속도를 계산한 후에요, 평균값을 이용을 해서 일정한 하중을 계산을 해냅니다. 가속도의 값이 조인트와 조인트 사이에서는 일정한데요, 이게 세 번째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엑셀러레이션 스태티스틱스를 가지고 또 다른 구조해석 프로그램에서 이용을 해서 하중을 내고 구조해석을 하시려고 한다면요, 이러한 점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텀들을 정상적으로 고려가 되었다고 해도요. 이 하중은 반드시 구조물의 자중과 컴바인이 되어서 최종 로드 케이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가 되어야 하는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초록색 막대기는요, 하나의 빔 엘리먼트를 나타내고요. 파란색 화살표가 구조물의 자중과 힘의 방향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윈드가 고려돼서 시스템이 틸팅된 상황에서의 힘의 방향을 나타내는 건데요. 편의상 민 케이스는 자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화살표가 모션으로부터 생성된 하중의 작용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향에 있는 자중과는 다르게 다이나믹 하중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계산이 되었기에 모션에 대한 최대 양만 나타낼 뿐이지 그 방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파지티브 혹은 네거티브 방향, 어느 방향으로 발생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합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자중과 하중이 캔슬링 되지 않게 크리티컬한 케이스를 캐치하도록 조합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중의 조합 시 각 모션으로 인해 작용하는 멤버의 인터널 로드의 방향을 고려해서 하중을 조합하는 것에 대한 솔루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롤, 피치 혹은 히브의 방향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꿔가면서 하중 케이스를 만들어내고 이것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은 이런 부분이 캐치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인터널 로드 혹은 스트레스의 방향입니다. 플러스 롤과 네거티브 롤로 인해서 발생하는 개별 멤버의 인터널 로드의 방향은 같을 수 있습니다. 이 하중 조합에 대한 솔루션이 없다면 또 다른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모션에 대한 통계치에서 가속도 값을 추출해서 하중을 생성하고 구조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세스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는요, 스토캐스틱 어프로치인데요. 이너셜 로드를 생성하기 위한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것은 스토캐스틱 어프로치인데요. 이너셜 로드를 생성하기 위한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경우처럼 모션의 액셀러레이션 RAU에서 바로 웨이브 스펙트럼과 조합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조물의 각 빔에 작용하는 스트레스 스펙트럼을 구해서 확률을 바탕으로 스트레스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같이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모션 RAU로부터요. 구조물의 각 빔 엘리먼트에 작용하는 인터널 포스에 대한 RAU를 계산을 하고요. 이 인터널 포스 RAU로부터 스트레스 RAU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 RAU를 웨이브 스펙트럼과 조합을 합니다. 해당 웨이브 스펙트럼에서 구조물이 받을 수 있는 리스폰스에 대한 스펙트럼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폰스 스펙트럼으로부터 유저가 지정한 확률에 따라서 최종 파이널 스트레스를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이 프로바빌리티는요, 모세스가 가지고 있는 디폴트는 1000분의 1의 확률입니다. 즉, RMS 밸류에서요, 3.720의 멀티플라이어를 적용을 해서 파이널 스트레스를 뽑아냅니다. 이 어프로치는 OTC 4나 6하나에서 처음으로 제시가 됐고요. 80년대부터 실제 프로젝트에서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증명되어 온 방식입니다. 물론 이 방법을 이용해서 페이싱을 정확하게 고려하실 수 있으시고요. 베슬의 플렉서빌리티를 고려한 구조 해석 및 피로 해석까지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물론 여기서 계산된 스트레스는요, 이 모든 것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 케이스와 컴바인 될 때 앞서 설명드린 이유로 일반적인 리니어 서메이션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모세스가 어떠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스는 민 케이스로 인한 스트레스의 방향을 먼저 확인을 하고요. 화면에서처럼 다이나믹 케이스의 방향은 민 케이스의 방향을 따라가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민 케이스로 인한 액시얼 스트레스가 컴프레션이라면은 다이나믹 역시 컴프레션이 되고요. 텐션이라면 역시 다이나믹의 방향도 텐션이 됩니다. 이 방법은 스트레스의 사인이 계산 과정상 사라졌을 때 널리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보통 스펙트럼 응답 해석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싹스에서도 방향이 없는 세이스믹 로드와 셀프 웨이스를 합칠 때 물론 디테일은 다르지만 이러한 로직으로 컴바인 시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요. 이 텐션의 값 자체가 크지 않다면은 민 케이스로 인한 스트레스의 방향이 텐션이라도 다이나믹을 컴프레션을 적용시키는 경우가 버클링을 고려한다면은 더 보수적인 결과값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상황을 캐치하기 위한 솔루션을 코딩해놨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세스는 민 케이스로 인해서 부재에 텐션이 걸린다면 이 텐션의 절대값을 취해서 다이나믹 케이스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텐션이 다이나믹 케이스에서 나온 값보다 2배보다 크다면 추가적인 조치 없이 다이나믹 스트레스는 텐션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다이나믹이 더 크다면
민 케이스가 텐션으로 작용한다 하더라도 다이나믹 스트레스는 컴프레션이 되고요.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더 보수적인 결과값을 리포팅해 주도록 코딩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운송간에 발생할 수 있는 크리티컬한 케이스는 모두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것은 특수 엘리먼트에 대해서 모세스가 가지고 있는 구조 해석에서의 솔루션입니다. 화면의 그림에서 보시듯이 상부 카고와 베슬은 캔과 C 페이스닝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캔은 보통 구조물의 자중에 저항하는 컴프레션 올리 엘리먼트고요. C 페이스닝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경우에요. 이 지지점이 베슬의 벌크헤드에 서포트 되지 못한다던가 혹은 저항 단면의 부족의 이유로요. 텐션을 받지 못하도록 설계합니다. 이런 경우에 모세스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인데요. 하나의 C 페이스닝에 텐션이 들어간다면 모세스는 이 텐션을 없애고요. 반대 방향에 있는 C 페이스닝에 컴프레션으로 작용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값을 위해서요. 텐션의 2배를 반대편의 C 페이스닝의 멤버에 제하해서 반대편 타이다운 멤버를 체크를 합니다. 이게 하나의 C 페이스닝에 국한되지 않고요. 베슬의 스타보드의 아웃보드 방향의 C 페이스닝이 텐션을 받는다면 포트 사이드의 아웃보드 방향의 C 페이스닝에 컴프레션으로 작용을 시킵니다. 이런 면에서 일반적인 계열 엘리먼트를 이용한 해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유용한 경우는요. 이렇게 하나의 캔을 기준으로 하나의 서포트를 기준으로 대칭으로 C 페이스닝이 있는 모델링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요. 베슬의 길이 방향으로 롤 브레이싱이 롤 C 페이스닝이 포트와 스타보드에 각각 존재할 때 매우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솔루션은 역시 C 페이스닝에 대한 건데요. 대부분의 C 페이스닝의 경우 플레이트를 이용해 데크 혹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빔에 용접이 되는데요. 이때 플레이트와 튜브가 합성된 형태는 일반적인 UC 체크 포뮬러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요. 하나의 부재를 개별 빔으로 보고요. 각각에 대한 구조 해석을 진행을 하고 각각의 얼러블을 구해서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이 섹션을 하나의 합성 빔으로 보고요.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따로 보는 방법은요. 이 튜블러와 플레이트의 접합부의 바운더리 컨디션에 대한 엔지니어링 디시전이 필요합니다. 모세스는 후자의 방법으로 체크합니다. 즉 여기서 보이는 합성 빔의 글로벌 오일러 버클링 로드를 계산을 합니다. 포뮬러를 보시면요. 슬렌더니스 레이시오의 함수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모세스는 등가에 슬렌더니스 레이시오를 적용을 해서요. 글로벌 버클링 체크를 합니다. 이런 글로벌 어프로치는요. DMV 노트에 규정되어 있고요. 구조 해석 프로그램인 삭스에서도 세그멘티드 멤버 체크할 때 이 어프로치를 이용해서 체크를 합니다. 모세스가 가진 또 하나의 솔루션이었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것은요. 모세스가 하중을 디스트리뷰션하는 방식입니다. 화면의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요. 모세스는 멤버 양 조인트에서의 엑셀레이션을 체크한 뒤에요. 이걸 선형으로 분포시킵니다. 그리고 조인트는 없지만 멤버의 섹션 프로퍼티가 변하는 이러한 세그멘트 부분을요. 자동으로 체크해서 하나의 멤버 안에서 가속도의 변화, 섹션 프로퍼티 변화를 감안한 하중 혹은 스트레스를 생성합니다. 모세스가 스토캐스틱 어프로치로 하중을 생성하고 하중을 분포시키고 그리고 그 하중이 어떻게 컴바인 되는지를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는 관성하중을 생성하는 또 다른 방법인 타임 신세시스에 대해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운송관 이너셜 로드를 생성하기 위한 방법인 타임 신세시스는요. 신세사이즈된 C스테이트를 이용한다는 의미에서 타임 도메인 해석과 매우 비슷합니다. 모세스가 사용하는 방법은요. 신세사이즈된 웨이브 컴포넌트와 시스템의 스트레스 RO를 조합을 해서요. 육자에도 각각에 대해서 맥시멈과 미니멈 리스폰스가 발생한 타임 스텝에서 모션 정보를 리포팅 해주고요. 또 그 스텝에서 하중을 생성하고 구조 해석을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3시간의 랜덤 서피스에서 60초와 307초 부근에서 맥시멈과 미니멈 롤이 각각 발생했다면 이 두 타임 스텝에서 각각 하중을 생성해내고요. 여기서 구조 해석을 각각 2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티컬한 경우를 캐치해내는 겁니다. 타임 도메인에서의 모션이기에 모션의 방향, 즉 하중의 방향도 존재하고요. 당연히 페이스도 고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모션 정보는요. 삭스의 토우 인풋 파일로도 바로 익스포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삭스에서 구조 해석 및 후처리도 진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서 아마 타임 도메인이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하는 것보다 시간이 약간 더 걸릴 뿐입니다. 이유는요, 타임 도메인 해석은 각 타임 스텝마다 모션 방정식을 풀어내는 건데요. 이 타임 신세시스에서는요, 타임 도메인에서의 모션 방정식이 아니고요. 다음 웨이브 컴포넌트를 바탕으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웨이브 리스폰스 스펙트럼과 조합을 해서 리스폰스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타임 도메인보다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모션 방정식을 각 타임 스텝마다 솔브해서 맥시멈 리스폰스가 나온 스텝에 로드 케이스를 생성하는 방식도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한 타임 도메인에서 나온 맥시멈 리스폰스라는 것 자체도요 많은 가정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방법은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타임 신세시스를 통해서 생성되는 로드 케이스를 보시면요 각 인풋한 엔바이러먼트에 대해서 방향별로 그리고 육자유도 각각에 대해서 맥시멈과 미니멈을 체크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세 방향에 대해서 6개의 헤딩이라면 총 216개의 로드 케이스가 생성이 되고요. 이 각각의 로드 케이스를 구조물의 자중과 조합해서 구조 해석을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좀 전에 삭스로 익스포팅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이 모세스가 익스포트한 삭스 토 인풋 파일입니다. 만약 삭스가 사용하기 편하시다면요. 이런 방법으로 좀 더 정확하게 모션을 예측해서 구조 해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좀 더 디테일한 사항은요. 저한테 메일을 주시거나 미팅 요청을 주시면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은 여기까지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